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응용 제4장 발광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도 복사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 물체는요,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 표면에서 그 물체만의 독특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온도 복사 또는 열 복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thermal radiati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적외선이 방사가 됩니다. 그래서 500도씨 이상이 될 때 그 물체에서 빛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온도를 높여가면요, 빛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온도마다 그 방사되는 그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체의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 400도씨 이하에서는 적외선 방사, 즉 열 방출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500도씨가 넘어가면 가시광선을 방사해서 빛을 띠게 됩니다. 이때는 엷은 붉은색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온도를 계속 높여서 950도 이상이 되면요, 진한 주황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00도씨 이상이 되면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고, 1400도 이상이 되면 백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지고요. 한마디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방사되는 그 빛의 파장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나 그래서 파장 등을 측정하게 되면 온도를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쇠담금질이나 도자기 가마, 적외선 카메라 등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쇠담금질을 할 때 보면 1000도, 2000도씩을 이렇게 온도를 올리게 되죠. 근데 실제로 1000도, 2000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습니다. 그 온도를 그대로 측정한다면. 그러나 이제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를 구울 때 그 온도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온도를 높여가면서 그 온도에 맞는 빛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마의 온도를 맞추게 되는 거죠. 온도 복사의 대표적인 예는 백열전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흑체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 복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흑체가 뭔가 하면요,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하고 반사나 투과하지 않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체는 가장 이상적인 온도 복사의 물체가 되겠죠. 100% 전부 다 흡수하기 때문에. 또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요, 파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주파수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파장에 따라서 다르고, 또 흑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에서 최대 복사가 나타난답니다. 그게 우리 교재 몇 쪽이죠? 53쪽입니까? 53쪽에 그림 1.21에 보시면 흑체 복사의 현상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이제 파장이고요.
Y축이 복사 속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파장에 따라서 다르죠. 파장이 이렇게 증가해 감으로써 복사 에너지가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그 파장에서 급격하게 에너지가 증가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흑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흑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에 따른 복사 속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죠. 이 그래프에서는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요, 그 파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또 흑체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은 파장에서 그 최대 복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 복사에 관련된 법칙은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이 흑체 복사의 에너지를 구할 때 그 흑체 복사 에너지의 공식은요, W는 알파 T의 4승으로 나타난답니다. 즉 여기서 T는 절대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파는 스테판 볼츠만의 정수인데, 아래 여러분들 장표에서 보시는 대로 5.6696 곱하기 10의 8승으로 나타나는 상수입니다. 즉 흑체 복사의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 복사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알파는 이제 정수니까요, 정해진 거죠. 그럼 두 번째 법칙은요,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자, 이 빈의 변이 법칙은 흑체에서 복사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이 파장은,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B도 상수가 되는데요. 2.8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크기를 갖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체에서 복사되는 이 파장은 물론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입니다만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의 복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흑체에서 복사되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절대 온도 T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플랑크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플랑크의 법칙은 온도, 물론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절대 온도 T를 갖는 그런 흑체에서 나오는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플랑크의 법칙입니다. 흑체의 온도 방사에서요, 그 분광 방사가 온도와 더불어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했죠. 물론 이렇게 복잡한 수식으로 나타납니다만, 여기서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람다는 파장이고요. 그 다음에 C1과 C2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C1은 2파이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C2로 나타나는 상수값이고, 여기서 C2는 1.43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러한 그 상수를 갖는 플랑크의 법칙은 임의의 파장을 라무다의 스펙트럼 복사 속의 발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 복사 속의 발산도는
파장의 5승에 반비례하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 온도에 또 반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플랑크의 법칙은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우리 교재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그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가 3000도 K 되는 흑체의 전방사 에너지는 1000도 K일 때는 값의 몇 배가 되는가를 구하라라는 공식입니다. 전방사 에너지는 즉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W는 알파 T의 사승이었죠. 여기서 알파는 이제 그 상수였고요. 그래서 전방사 에너지 W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1000도 K일 때보다 3000도 K일 때는 온도가 3배죠. 그래서 즉 전방사 에너지는요 3의 4승이 돼서 1000도 K일 때보다 3000도 K로 온도가 3배 증가되면 그 전방사 에너지는 3의 4승은 81이 돼서 81배가 증가된다 라는 것을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제 15입니까? 시감도가 최대인 파장 5550옹스트롱에서의 온도는 비인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원래 비인의 변이 법칙은 파장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람다는 절대온도 T분의 B였습니다. 그죠? B는 상수였고. 그래서 그 공식에서 T는 람다분의 B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죠. 5550 옹스트롱이니까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상수니까요. 2896 해서 나누면 약 온도가 5218도 K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16은요 6000도 K에 있어서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이 0.4 마이크로메타라고 한다면 4000도 K에서의 최대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죠. 빈의 그 변이 법칙에 의하면요 파장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그 온도의 비례에 의해서 파장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6000도 K보다 4000도 K에서의 파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6000도 K에서는 0.4 마이크로메타라고 했기 때문에 4000도 K에서의 파장을 구하려면 0.4분의 람다는 4000분의 6000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값을 구하면 1.5배가 나오죠. 그래서 람다는 6000도 K에서의 파장보다 4000도 K에서는 1.5배가 되기 때문에 0.4 마이크로메타에서 1.5를 곱하면 0.6 마이크로메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54쪽에 있는 4.2절 루미네선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온도 복사 이외의 모든 발광을 우리가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빛이나 X선 그리고 복사선 및 화학적 자극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cold light, 즉 냉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루미네선스는 발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형광과 인광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그 자극을 가하고 있는 사이에만 발광을 지속하고 자극이 없어지면 발광이 정지되는 것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물질을 형광물질이라고도 얘기하죠.
하지만 자극이 없어진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발광을 지속하는 것을 인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발광의 지속성을 10의 마이너스 8승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것보다 더 작으면 형광, 또는 그보다 더 크면 인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극 방법에 따라서 루미네선스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첫 번째 전기 루미네선스입니다. 전기 루미네선스는 기체 또는 금속 전기 내의 방전에 따르는 발광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요. 대표적으로 네온광, 수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사 루미네선스입니다. 복사 루미네선스는 광선이나 자외선, 그리고 X선 등의 복사를 받고 분자 또는 원자가 그 중에 어떤 파장의 복사를 흡수해서 그것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장파장의 빛으로 발산하는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복사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사 루미네선스의 대표적인 예로 야광 도료가 있고 형광 등이 있습니다. 이 야광 도료는 복사 루미네선스 중에서 인광을 발생하는 것이고요. 형광등은 물론 그것의 형광을 현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극선 루미네선스입니다. 자, 음극선이 형광체와 같은 물체에 조사되었을 때 나오는 발광이 바로 음극선 루미네선스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TV에 사용하는 브라운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열 루미네선스입니다. 열 루미네선스는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발생되는 그러한 발광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예로는 금강석, 대리석, 형석 등을 약간 가열하면 발생되는 발광을 바로 열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형석이라는 것은요, 할로겐 광물을 얘기하는데 유리빛이 나는 그런 결정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물 루미네선스입니다. 야광충이나 발광 박테리아 같은 이런 생물에서 발광하는 현상을 바로 생물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열이 수반되지 않죠. 생물 루미네선스는 루시펠렐이라는 발광 물질이 세포 내에 있는 루시페라제라고 하는 발광 효소의 작용으로 수분의 존재와 더불어서 이것들이 산화될 때 발광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개똥벌레나 발광 어류,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야광충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반딧불 얘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파이로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자, 증발하기 쉬운 원소 또는 염료를 알코올 램프 불꽃 속에 넣을 때 발광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화합물 분석이나 발륨 아크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증발하기 쉬운 그런 염류의 예는 뭐가 있는가? 바로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학 루미네선스입니다. 장표에 보시는 대로 화학 반응이나 주로 산화에 의한 발광을 말하는 것인데요. 황인의 현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찰 루미네선스입니다. 자, 어떤 물질을 기계적으로 파괴하거나 마찰할 때 발광하는 그런 것을 바로 마찰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각설탕이나 석영 같은 것을 분쇄하면 어떤 순간에 여기에서 청백한 빛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결정 루미네선스는 황산소다나 황산가리 등이
용액에서 결정이 될 때 그때 발광하는 현상을 바로 결정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요 4장 발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죠. 온도 복사와 루미네선스입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장 발광의 종류에 대한 강의를 모두